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적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거래 부동산 전문인으로 유명하신 이대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8년 동안 수백 건의 빌딩 매매 계약을 성공시킨 신화를 낳으신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8년 동안 수백 건의 빌딩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영업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업에 있어서 말을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했다가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함과 근성, 이런 추진력, 이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임백기천이란 말이 있죠. 네. 남이 100을 노력하면 나는 1000을 노력한다. 이 임백기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요, 정말 A급 빌딩이 있어요. 근데 10명에다가 여기다가 고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럼 저는 포기하지 않고 20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안 돼. 그러면 30명.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40명, 50명.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누구 한 명 걸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 확률을 높여서 좀 계약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겸손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대표님께서 쓰신 3천만 원으로 빌딩 한 채 사십시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은 게 누구든지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해준 책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공동투자로 20억짜리 빌딩주 되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공동투자의 틈새 전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공동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적은 자본으로 전세를 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빌딩은요, 이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요,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돈에 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투자금 4, 5억을 모아서 서울에 20억대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익은 이제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 나누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공동투자가 이처럼 간단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통용되던 그 동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인과 유대인들은요, 같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네. 대표님 미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국인과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공동 투자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단독 매입을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요, 한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융합하여 플랫폼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구글이나 메타, 에어비앤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요, 다 동업과 공동 투자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미국 중소기업 SBA에 따르면은요, 스타트업 기업 77%가요 동업과 공동 투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동 투자가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알맞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공동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공동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원칙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공동 투자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때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는 그런 급한 자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매도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 투자하는데 매도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은요, 매도 타이밍 때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도 금액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분쟁을 애초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투자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요, 이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동 투자는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요, 다른 한 사람의 투자자로 인해서 이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 지분으로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죠.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자를 대신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법인을 세운다면 누가 한 명이 뭐 경매가 들어가고 하더라도 이 법인에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또 안 되고, 뭐 또 이자가 나가면 뭐 수익률 높은 건물을 매입하면 문제가 안 되죠. 물론 이런 또 처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공동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원칙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리정돈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부동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원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목표로 삼아라. 네. 네,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잠깐만 좀 네.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왜 또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매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 뭐 성수, 뭐 마포, 용산 이런 데로 투자를 해야지 좀 빨리 단기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투자는 이런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지역에 물건이 없다 그러면 서울에 정말 급매물, 막 숨 넘어가는 그런 매물들을 해야지 공동 투자할 때 그런 좀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투자의 그 단점과 장점이 살짝 묻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간추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동 투자의 장점은요. 제가 만약에 돈이 얼마 없어요. 직장인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죽었다 깨도 건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자산 가치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공동 투자는요, 제가 이따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내 돈 1, 2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아무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내가 혼자서 건물을 보러 다니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서 물건을 같이 보기 때문에 더 좋은 매물, 더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또 마찬가지로 매각할 때도 내가 혼자서 여기저기 물건 내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물건을 여기저기 내놓기 때문에 더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빌딩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세금, 또 뭐 법인 세우는 거, 대출, 유법권 중문, 뭐 용도 변경. 정말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혼자서 하면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빌딩 투자에 더 가깝게 갈 수가 있고, 좀 더 수월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 때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자를 내 혼자서 부담하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럿이서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막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이런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여럿이서 같이 보증금을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매도 타이밍 때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할 때 그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는 시점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팔겠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금액을 일단 무조건 명시를 해야 되고. 네, 언제 이 금액이 되면 판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법적인 뭐 손해비용 발생한다. 뭐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동업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공동 투자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동 투자에 있어서 동업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이런 빌딩 거래를 많이 성사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 투자 성공 사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대표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